촬영은 단체 촬영만 진행이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탄소년단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 무대로 나와주세요.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들이 새로운 앨범 발매와 관련된 기자간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7 멤버들이 입장을 마쳤습니다. 오랜만이고 반가운 얼굴들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죠. 자, 그럼 이제 단체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부터 출발해보죠. 예, 인사와 곁들여서 처음에 중앙부터 시선을 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세계各国에서 많은 우리 시즌 여러분들이 저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왼쪽 한번 봐주실까요? 왼쪽부터 살짝 한번 시선 봐주시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얼굴들 우리 방탄소년단의 7 멤버들이 다들 많이 계십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인사와 함께 편안하게 단체 촬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중앙 포토로 한번 중앙 북군진 방탄소년단 멤버들입니다. 자, 중앙 한번 봐주시고요. 예.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시선을 한번 도와주시죠. 네. 자, 그리고 북군진 우리 힘찬 곳의 방탄소년단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타이틀곡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 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단체 촬영 포즈 시그니처 포즈 있을까요? 자, BTS만의 시그니처 포즈. 자, 중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중앙부터 봐주세요. 방탄소년단의 시그니처 포즈와 함께 마지막 단체 촬영. 오른쪽에 많은 분들이 또 지켜봐주고 계시죠. 오른쪽부터 봐주시고요. 왼쪽! 네. 왼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쯤에서는 사진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죠. 네. 자, 이렇게 포토타임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5분 정도 남았네요. 잠시 11시부터 멤버들과 호텔에서나 아니면 글로벌 기자간담회 동생 중에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부르시면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일단 꿈은 클수록 좋으니까요. 네, 빌보드 합백 1위 해보고 싶고요, 이벤트 1위 해보고 싶고요, 그래미도 하고 싶고요, 사이렌도 하고 싶고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고 싶고요. 이 모든 게 다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 밖에 꺼내는 게 쉽지 않은데 입 밖에 나오는 이상 그걸 향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BTS! So what's the next?
하겠습니다. 정말 이 조심 잊지 않고 정말 끝까지 응원하는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팬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많이 올라와주세요. 자, 공식 인사로 마무리해볼까요? 2번? 공식 인사로. 오케이. 둘, 셋, 파! 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나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게 된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맞아서 마련한 오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기자님들 그리고 유튜브 영광입니다. 자, 오늘 글로벌 기자간담회는 전 세계 150여 개 매체에서 미리 받은 질문을 토대로 새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현장에 와주신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죠. 방탄소년단 여러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 나와주세요. 자, 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앨범을 들고 돌아온 방탄소년단의 7 멤버들이 무대에 자리를 했습니다. 자,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죠. 일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정식으로 단체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글로벌 기자 간담회라는 말에 걸맞게 많은 취재진 여러분께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미디어 관계자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생중계로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각자 한 분씩 또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뷔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제 생중계로 보고 계시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곡 나왔으니까 들어봐 주시고 저희 오늘 열심히 할게요. 네, BC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앨범이 나왔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저희 컴백 때마다 좋은 기사 써주시는 우리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중계라 좀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RM입니다. 오늘 또 한 번 좋은 자리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 번의 앨범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생중계기도 하고 너무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 오늘 너무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 새 앨범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으니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 많은 미디어
관계자분들과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신기하고요. 정말 열심히 해서 나온 작업물이라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크고 오늘 예쁜 기사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각자 인사를 마쳤습니다. 제이홉 씨 덕분에 또 기분 좋게 한번 또 웃고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글로벌 기자간담회는 글로벌 미디어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토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 보이는 이 수많은 단어들 전 세계 미디어에서 보내주신 키워드입니다. 오늘 글로벌 기자간담회를 위해서 150여 개의 미디어의 사전 질문을 요청드렸고요. 500여 개의 질문을 보내주셔서 위와 같은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에는 정말 애정과 또 높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해주신 많은 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RMC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조금 새로운 형식으로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게 되는데 지금 가장 먼저 정말 소중한 시간 할애해서 와주신 기자님들과 또 전 세계 많은 해외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생중계를 보고 계시는 많은 아미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들려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저도 진짜 많이 떨립니다. 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화이팅입니다. 자,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한번 키워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께서 각자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하나씩 선택하시면 그 단어와 관련된 질문이 공개가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직접 단어를 선택하지 않은 멤버들도 자유롭게 말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선택해 보겠습니다. 리더인 RMC가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가장 먼저 당연히 들려드려야 될 저 앨범 제목이죠. Map of the Soul Persona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Map of the Soul 페르소나에 관한 질문 보여주세요. 자, 선택해서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영감을 얻었나요? 네. 저희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다 라는 주제의 Love Yourself라는 시리즈를 오랫동안 이어왔었는데요. 이 시리즈를 이어오면서 굉장히 정말 과분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과 감정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하다가 정말 저희를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주신 또 저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정말 그 사랑의 힘, 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고요. 그리고 그 힘과 그 힘의 근원과 그 그늘 그리고 또 그 힘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내일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이 저희의 내면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Map of the Soul이라는 키워드를 채택을 했고 그렇게 이 앨범의 또 하나의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앨범 페르소나는 이 시리즈에서 굉장히 그 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힘은 곧 팬분들이 주신 관심과 사랑인 만큼 굉장히 솔직하고 좀 직관적인 얘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힘을 통해서 저희가 세상과 저희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 저희도 되게 신기하고 기뻤기 때문에 정말 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정말 그 과정과 그 감정이 궁금하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너무나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솔직하고 직관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일관된 메시지의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느껴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곧 저의 행복이기 때문에 정말 축제 같은 마음으로 이번 앨범을 정말 기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새로운 앨범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해봤는데 일각에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제 쭉 이어지는 스토리를 통해서 BTS가 바라보는 세계관, 이런 것들도 이제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자,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앨범에 대한 추가적인 또 질문이 있습니다. 앨범의 포문을 여는 인트로곡이 RMC의 솔로곡입니다. 네. 인트로 페르소나 이 이야기도 좀 살짝 부탁드리죠. 네, 저희가 냈던 세 번째 앨범이었던 School of Affair, 상남자라는 타이틀이 있었던 앨범인데요. 그 앨범에 있었던 인트로가 있었어요. 저랑 호비 그리고 슈가 형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랩하던 곡이 있었는데 제 곡의 비트였던 School of Affair 인트로라는 그 비트에 보컬 샘플링을 해서 다시 재현을 했던 곡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태어나서 내가 갖고 있는 나랑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 그 사이에서 진짜 내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 알고 싶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된 제 아주 오랜만의 인트로곡입니다. 예. 자, RMC가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슈가 씨. 아무래도 이제 타이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있는 보이윌 두 개 선택해도 되는 거죠? 두 개 됩니다. 하나만 하기에는 너무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라 보이윌 러브와 할시 두 키워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타이틀곡 Boy with Love 선택하셨습니다. 질문 보여주세요. 자,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인트로곡과 타이틀곡 Boy with Love는 2014년에 발매 앨범 스쿨 러브 어페어와 싱글 Boy in Love를 떠올리게끔 하는데요. 이 시절을 되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네, 일단 MTV 뉴스 크리스탈 벨 기자님한테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부제 보이 윌 러브는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상남자 보이 윌 러브와 되게 맞닿아 있는 곡입니다. 특히나 이제 상남자 보이 윌 러브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의 치기 어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특히 이번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너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런 작고 소박한 것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RMC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만들어 주신 건 다 팬 여러분 덕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시작이나 저희 처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 이런 곡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실은 아까 이제 무대 오르기 전에 오프닝 영상에서 2013년도 그죠. 예, 영상이 나오는데 또 무대 뒤에서 아주 또 카메라 새롭게 쳐다보고 그죠. 계시더라고요. 그때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한 키워드 할스입니다. 보여주세요. 야, 그렇죠. 자, 보이드 러브 컬래버레이션 아티스트로 할씨와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작고 소박한 것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고 작업을 하는 도중에 같이 할 만한 아티스트들 같이 물색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다양한 감정선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이제 아티스트가 필요했었고, 거기에 적합한 게 RC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2년 전 이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처음 만나게 돼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되게 가치관이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되게 통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피처링 제의를 했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한국 남양주에 할씨가 왔었는데 굉장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고, 특히 안무를 먼저 숙지를 하고 와주셔가지고 되게 너무 만족스러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할씨가 남양주에 방문을. 되게 그 그림이 좀 낯설더라고요. 남양주의 할씨는 아름다운 곳이죠. 예, 스튜디오 많은 곳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할씨는 과연 어떻게 또 참여를 하게 됐는지 저희가 할씨의 피처링 참여 소감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할씨 나와주세요. I met BTS for the first time a couple years ago in America, and I was so impressed because they are an absolutely amazing group who put so much love and so much dedication into everything they do. Every music video is so inspiring and so cinematic and perfect, and it was something I really just wanted to be a part of. And then once I got to know the guys, I realized how funny and cool and awesome they are. So the whole thing sort of happened like just by fate, like it was supposed to be. And when I heard they were working on a new album, I knew there was no way they could do it without me getting to be a part of it. And I was so happy that they wanted to collaborate with me. Working with BTS was really special because it's a lot different than what it's like when I'm making music alone. There are so many individuals in the group, and you have to take each of their personal style into account when you're putting the group together.
And when I'm doing stuff, I'm mostly by myself, and I don't have, you know, people like brothers or sisters to ask, what do you think? Do you like this? Should we do this together? So it was really cool for us to come together and do something that reflects all of us. I think it's a really special marriage of music in America and music in Korea that's now music for the world. And I think that's really, really amazing. Being on set with BTS was very intimidating because they're all so incredible. They're such dedicated performers, and when it came to making this video, I decided that I wanted to do choreography with them. I've never done choreography in a dance video before, so it was something new for me, but they were so nice and encouraging, and they made me feel like I could really do it if I practiced and put my mind to it. They made me feel really calm and really at home, so trying something new was really the most exciting part of this for me, I think, and I think it really paid off. When I first heard the song, it was really exciting because I think that there was the opportunity to put my voice on a record from all the perspective of boys and getting to s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irl, I think made the story come together full circle. You got to hear everybody's point of view, which was really nice. I have seen these guys work so hard for so many years, and they deserve all of the fame and success and all of the support that they get from their amazing fan base, and I just feel very lucky to have met them and to be their friend. I know that they are about to put out this album that they have asked me to be a part of, and I really just wish them the best of luck and the most happiness. You can tell they really love what they do, and that's what makes it so special, because when an artist loves their art, it makes it last forever. 네, 이렇게 할 씨의 깜짝 영상을 함께 봤는데, 야 옹기종기 둘러앉아가지고 할 씨의 영상을 보고 자막이 계신- 안 보일까봐. 자막이 안 보이실까요? 안 보이실까봐. 네. 야 그래요. 이렇게 또 배려심 넘치는 것도 우리 BTS만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계적인 두 아티스트의 콜라보레이션 보는 이들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떤 분이 선택해 주실까요? 네, 우리 슈가 씨가 또 할 씨를 선택을 했으니까 저는 에드 시런을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이홉 씨가 선택하신 다음 키워드 에드 시런입니다. 보여주세요. 아, 에드 시런도 빠질 수 없죠. 예. 자, 에드 시런과의 콜라보레이션은 그렇다면 또 어떻게 성사가 됐나요? 네, 그렇죠. 에드 시런이 곡을 주었던 4번 트랙 Make You Right은요. 일단 에드 시런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저희도 너무나도 평소에 즐겨 듣던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또 같이 작업을 하고 싶었던 아티스트라서 흔쾌히 수락을 했고 그렇게 콜라보레이션이 성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곡은 또 섬세한 감성과 또 아련한 멜로디가 인상적인데요. 또 거기에 또 우리 RM 분이 직접 작사에 참여를 해서 그 시너지가 배가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매 앨범마다 이렇게 고생해주는 우리 RM 분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다음 곡을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3번 트랙인 소우주 마이크로코스모스인데요. 네. 이 곡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을 한 곡인데요. 밤 늦게까지 켜져 있는 불빛들도 그 안에는 어느 누군가가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그리고 아름다운 야경들도 그 불빛들이 하나하나 모여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찬사를 보내며 그리고 용기와 위안을 주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곡은 너무 좋아해서 빨리 팬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또 소개하는 곡은 또 5번 트랙인 홈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요 팬 여러분들을 위한 곡입니다. 아미 여러분들을 만난 순간에는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돌아가고 싶은 곳을 아미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 표현을 한 곡인데요. 이 곡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더 큰 사랑을 보답하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곡입니다.
이 곡은 정말 7명의 친구들의 매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곡이라서 또 곡을 들으실 때 그 부분을 유익 있게 들으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홉 씨. 네. Yes. 6번 트랙부터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6번 트랙은 이제 자매뷰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매뷰라는 곡입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신선한, 저희 내에서는 굉장히 좀 신선한 조합이었던 제이홉 그리고 정국 그리고 진, 이 세 분의 콜라보로 유닛곡인데요. 좀 제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데자뷰의 반대말로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데자뷰는 이제 처음 본 걸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을 뜻하는 말이라면 자매뷰는 여러 번 경험했던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은 미시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계속 넘어지고 다쳐도 계속 달려나가겠다라는 굉장히 아련한 그런 곡이고요. 친구들이 너무나 잘 불러줘서 저도 굉장히 사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록곡입니다. 그리고 7번 트랙, 네, 마지막 트랙인데요. 디오니소스라는 트랙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방탄소년단표 올드스쿨 힙합 장르의 곡인데요. 창작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 승화시킨 예술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같이 취하고 열심히 한번 뭐 되게 직관적이고 솔직한 노래인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제이홉 씨가 이 송라이팅의 굉장히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면서 탑라이너로서 굉장히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또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이홉. 이렇게 제이홉 씨 그리고 RMC 두 분이서 이번 앨범에 대한 수록곡 소개도 간단하게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드시런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자, 에드시런 정말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에드시런 생중계로 잘 보고 계시죠? 꼭 한번 깜짝 놀랐네요. 네. 예,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나오는 줄 알았어요. 예. 네. 저 정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에드시런 잘 보고 계시죠? 예. 자, 이제 5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렇게 쭉 봤는데 SNL도 상당히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빌보드 뮤직 어워드, BBMA도 눈에 띄는데 어떤 분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SNL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씨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자, SNL과 관련된 질문 보여주세요. 자, 얼마 전에 출연했죠. 자, 최근 SNL에 출연하면서 또 하나의 큰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SNL을 통해서 BTS를 처음 보는 시청자, BTS 그리고 BTS 음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알았으면 좋을까요? 우선 저희가 이제 SNL에 이제 출연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일단 언어는 다르지만 저희가 무대와 음악을 통해서 뭔가 들려드리려고 하는 저희의 이야기나 그 음악 안에 담은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방탄소년단은 무대를 굉장히 즐기고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하는 그룹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각인이 됐으리라 느끼고요. 자, SNL을 첫 무대로 선택하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또 무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데요. 우선 DNA는 저희가 컴백쇼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페이크 러브는 영광스럽게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첫 무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이라는 곡은 저희 LY 콘서트 투어의 첫 시작인 잠실 주경기장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이처럼 저희가 새 앨범의 첫 무대를 선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이 무대를 더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또 좋은 기회가 생겼고 저희는 주저없이 바로 SNL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SNL이 이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공연을 했던 곳이라 저희도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현장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와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셔서 굉장히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아주 흥미롭고 즐겁게 지켜보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B 씨가 선택해 주시겠어요? 네, 저 스타디움 하겠습니다. 네, 자 스타디움 보여주세요. 자, 스타디움과 관련된 질문은 이겁니다. 웸블리 스타디움 이틀치 공연을 매진을 시켰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네, 저희가 작년 처음으로 미국에서 스타디움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스타디움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아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웸블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스타디움 모든 곳들이 저희에게는 언젠가 꼭 한번 여기서 무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던 곳이라서 정말 많은 스타디움 곳들이 매진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정말 많이 떨리고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와주신 아미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많은 아미분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오신 만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정말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웸블리 스타디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스타디움에서 공연도 앞두고 계시고 브라질 공연도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예, 제가 알고 있는 소식통에 의하면 이미 이제 매진됐을 뿐더러 이제 줄 서서 벌써부터 합숙을 하고 계신데요. 제 소식통에 의하면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막내 정국 씨가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저는 형들이 저를 위해서 남겨준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미 고르겠습니다. 아미, 그렇죠. 방탄소년단 하면 아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미 보여주세요. 자, 아미 어떤 질문일까요? 자, 아미 팬분들 덕에 이번 앨범 제목에 영감이 되어준 융의 영혼의 지도 서적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판매고를 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미 여러분들이 저희 덕분에 되게 공부를 한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뭔가 저희의 새로운 앨범이나 컨텐츠가 나올 때 그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 본인들의 생각으로 추측하고 해석하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해서 뭔가 더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력이 아닌가 싶어요.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아미에 대한 얘기를 또 이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방탄소년단에게 아미란 어떤 존재입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뭐 너무나 감사한 존재고 뭔가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만들어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아미에 대한 궁금증이 뭐 계속해서 커져가니까 이 내용들을 가지고 방 PD님이랑 미팅할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좋다고 하셔서 이 내용들이 발전이 되면서 뭔가 이번 앨범의 테마의 근본이 된 것 같아요. 전 세계에 계신 아미 여러분들이 저희 덕분에 뭐 힘을 얻었다거나 뭐 힘들었는데 뭐 위로가 된다거나 뭐 인생이 바뀌었다거나 뭐 그런 내용 이야기들을 들으면 뭔가 음악의 힘이 되게 커졌다고도 생각이 들고 뭔가 아미와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런 끈끈함도 커졌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러면서 또 책임감도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아미들 덕분에 또 저희가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걸 보면 뭔가 서로 좋은 자극을 받고 좋은 영향력을 받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아미와 저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두 관계 사이는 상생 관계라고 하죠. 예, 서로 덕분에 힘이 나고 또 응원을 받고. 원동력이죠.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자, 이제 마태형 진 씨가 네.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저는 저기 가운데 있는 BTS 그리고 목표 이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로 잘 어울리는 두 단어입니다. 먼저 BTS에 관한 질문 보여주세요. 오, 자, 야, 야 정말 좋은 질문. 나왔습니다.
자, BTS는 많은 한국 그룹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은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지, 혹은 또 힘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길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지금 이 위치에 있던 게 아니라 저희 앞에 선배님들이 먼저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부담이 안 된다면 또 거짓말이겠죠. 지금도 몹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부담은 부담됩니다. 부담되지만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의 본업인 음악 그리고 무대를 열심히 함으로써 부담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팬분들이 저희 옆에서 응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 부담 없이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많은 또 후배들, 또 젊은 친구들에게 또 귀감이 되어주는 BTS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목표였는데요. 목표 관련 질문 보여주세요. 자, BTS와 목표. 이거 제가 앞선 오프닝 영상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슈가 씨가 이전에 목표로 한 것들이 점점 실현이 돼가고 있습니다. 빌보드 탑 10도 그렇고 그래미 참석, 스타디움 투어도 그렇고요.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다음 목표 무엇입니까? 슈가 씨 질문이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대답을 하게 되었네요. 개인적으로 이 목표, 성과나 성적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의 음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번 앨범은 저희 팬분들과 즐기기 위해 만든 앨범이라 팬분들과 저희가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목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이 정말 최고의 목표죠. 맞습니다.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또 워낙에 이제 슈가 씨가 또 기자간담회에서도 많은 또 이렇게 목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리고 있는 목표 있으세요? 우리 슈가 형이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예. 이제 좀 부담스럽기도 할 텐데.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이거 뭔가를 진짜 해야 될 것,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것,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이제 멀리 생각을 하면 정말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 당장 이제 코앞에 있는 것들을 잘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이번 스타디움 투어 정말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스타디움 투어 하기 전에 이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두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네. 네. 뭐 마음 같아서는 두 부분 다 상을 받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긴가민가해서요. 그래서 한 부분 정도는 상을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죠. 내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를 되게 조심스럽게 내뱉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실시간으로 글로벌 기자간담회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새 앨범에 대한 궁금증 좀 풀리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함께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각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인사 좀 부탁드리죠. 오늘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작업을 한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정말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전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좀 진심으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질문과 관심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감사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우선 페르소나 앨범 나왔으니까 이 페르소나에 최대한 걸맞는 멋있는 활동을 보여드림으로써 팬분들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멋진 활약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 같이 단체 인사 부탁드릴까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와주신 모든 기자님들 그리고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랩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로 돌아온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방탄소년단 글로벌 기자간담회 생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자, 인사 나눠주. 자, 이제 퇴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저희 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자리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편안하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분들이 또 관심도 많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시간은 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기자 한 분당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건네드리죠. 예.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되고 있나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의 강진구 기자라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RMC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이제 앞서 이제 Love Yourself가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은 또 다른 연작의 작품이라 좀 이제 타이틀을 고르는 것도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타이틀 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 선정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첫 트랙인 인트로 제목이면서 연작의 첫 제목 작품명인 이게 작품 이름이 페르소나인데 왜 페르소나라고 이름을 지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소중한 질문 감사합니다. 타이틀로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타이틀로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곡들을 선정한 뒤에 많은 곡들을 만들어 놓은 뒤에 타이틀을 선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가장 이 앨범의 색깔과 그 어떤 저희가 녹여내고자 하는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을 처음부터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작은 것들을 다 궁금해하고 있다는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고 짓게 됐고요. 또한 인트로에서 페르소나로 얘기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가 가면이잖아요. 가면이고 사회적인 자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씌워져 있는 RM 뭐 혹은 방탄소년단, 제이홉, 지민 이런 이름들이 그냥 정말 아미분들이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가 어떨 때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 겉껍데기로 쓰여질 때도 있고 아니면 사실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인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페르소나라는 어떤 이 사회적인 자아가 저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겪으면서 형성됐던 그런 저희의 사회적인 자아이자 이름이기 때문에 페르소나가 아니면 다른 걸로 설명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페르소나라는 타이틀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봤습니다. 그쪽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원의 황미영 기자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의 이런 거침없는 질주나 지금의 인기가 뭐 열애설이나 구설 같은 게 없는 깔끔한 자기관리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멤버들 간에 어떤 약속이나 철칙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멤버가 혹시 멤버들 간에 야 우리 약속을 하자.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뭐 자기 관리나 약속 철칙을 하기는 했었죠. 굉장히 저희 데뷔 초 때 이제 특히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특히나 이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
분들에 대한 마음과 또 특히나 이런 연예계 일을 하면서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항상 좀 떳떳하고 또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뭐 규제를 하고 저렇게 약속을 해서 뭐 거기 밖으로 벗어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가수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약속 아닌 약속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뭔가 저희들이 원하는 꿈과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다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끼리 약간 약속 아닌 약속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뭔가 구체적으로 약속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저희끼리 얘기할 때 항상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슨 일이 있건 우리는 너의 편이다. 무슨 일이 있건 상처를 받지 말자. 이런 얘기를 되게 서로 많이 해줬었는데 그래서 뭔가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조심을 하고 행동을 더 잘하고 다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약속을 한 것처럼 멤버 모두가 좀 더 평소에도 행동을 좀 잘하고 다니려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알게 모르게 느껴진 전체적인 분위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혹시 또 마이크를 어느 쪽에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N의 조이로 기자라고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앨범 발매 축하드리고 주요 차트에서 모두 1위 하셨는데 글로벌 아이돌 그룹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셨는데 어떤 게 방탄소년단을 그렇게 특별하게 혹은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지금도 이제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제2의 방탄소년단을 꿈꾸는 어떤 아이돌 지망생들에게 한마디 하실 게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제가 이 얘기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형이 얘기해 주면. 네, 사실 그 차별과 이제 특별함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많이 생각도 해보고 과연 이 방탄소년단 저희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까 생각해봤는데 많은 부분이 다르고 또 많은 부분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저희가 또 새로운 이제 음악들을 만들어낼 때마다 거기에 반응을 해주시는 저희 팬 여러분들이 정말 뭐랄까 되게 해외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팬분들이 너무 열정적이고 또 너무 많은 사랑과 지지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팬분들이 정말 특별한 팬분들을 만나는 게 정말 저희의 특별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2의 방탄소년단에게 조언. 근데 사실 저는 그 제2의 방탄소년단, 제2의 뭐뭐가 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제 정말 어릴 적에 이제 영웅들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음악을 하면서 시작을 했을 때 그분들 보면서 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지만 결국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방탄소년단이 되었거든요. 제2의 방탄소년단이 나온다기보다는 또 다른 더 멋진 아티스트, 더 멋진 가수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정말 멋진 그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제가 연습생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하고 나면 정말 후회 많이 하거든요. 그 연습을 안 한 거에 대한 자기가 좀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라고 생각을 많이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데뷔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요즘 친구들은 그거를 좀 더 빨리 알고 뭔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더 뭔가 자기 시간을 잘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지망생 분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은 그냥 제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냥 연습하고 노력하면서 그런 얻는 갑자기 겪어지는 그런 실패나 좌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안 좋게 상처받지 말라고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고 안 좋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상처받지 말고 그거가 더욱 계단을 더 오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좌절이나 실패가 언젠가는 그게 또 추억이 되면서 나중에는 정말 그것들 덕분에 더 높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 역시 우리 멤버들 또한 그런 단계를 다 거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예, 혹시 또 어디에 마이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 저쪽에 계시군요. 네, 이슈데일리 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수록곡 중에 자매비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색다른 멤버들 조합이어서요. 이 유닛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매뷰 같은 것은 저희 유닛이 만들어지게 과정은 저희 회사랑 저희랑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신선한 조합으로 색다른 조합으로 유닛을 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 회사가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정국진 그리고 제이홉으로 한번 유닛을 만들어서 곡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된 유닛입니다. 그리고 뭐 작게 비하인드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 유닛이 정해지고 나서 진영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 혹시나 춤을 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 색다른 이 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신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작업을 하면서도 또 이제 진영에 대한 매력 그리고 정국이에 대한 매력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나도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예, 손을 들어주신데 한 분 한 분 다 소화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지금 또 어디에 마이크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의 민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새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되셨잖아요. 근데 지금 페르소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이를테면 데미안을 읽고 멤버들이 읽고 그게 영감이 돼서 새로운 앨범을 만든다거나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융의 영혼의 지도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책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거기에 접근하게 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영감을 얻게 되신 건지 연결고리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맵 오브 더 소울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하셨게 됐는데 앞으로 이 시리즈는 어떻게 전개해 나갈 예정인지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혼의 지도 사실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나 여러 블로그 포스팅에 많은 글들을 보면서 분명히 사실 이 융의 영혼의 지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추천해 주신 그런 개념과 책이에요. 다만 그래도 어쨌든 심리학과 철학을 좋아해서 융이라는 어떤 심리학자의 페르소나와 이거의 개념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서 정말 그래서 러브 유셀프 다음에는 뭘 할 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저희도 궁금했어요. 무슨 여기 이것보다 더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나?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메시지를 이제 없애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시 뭐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하나 하다가 결국에는 사실 러브 유셀프는 뭔가 전파나 어떻게 보면 저에게 스스로 외는 주문이었었는데 맵 오브 더 소울은 말 그대로 영혼의 지도, 내 영혼의 지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안에 뭐가 있는지 굉장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어쨌든 제창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방피디님과 항상 앨범이 나오기 몇 달 전에 일찌감치 항상 미팅을 합니다. 개인별로 다 미팅을 하고요.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가장 꽂혀있는 화두는 무엇인가? 다음 앨범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가에 대해서 모두 약간 글쎄요 조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저희끼리도 많은 얘기를 해서 제가 그동안에 보았던 예를 들면 포스팅이나 기사 아니면 혹은 친구들이 해줬던 얘기들을 보통 캡처해서 이제 많이 보냅니다. 그때그때 메시지로 보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회사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저희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잡게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맵투솔 제가 정확히 협의가 안 돼서 많은 힌트를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대략적으로 페르소나 저 인트로 트레일러의 뮤직비디오에 나와 있던 내용과 그리고 사실 영혼의 시도라의 책으로 대략적으로 결론을 아마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를 여기까지 끌어왔던 힘 그리고 그 힘의 근원과 그늘 그리고 이 힘으로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내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계획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어떤 기자님이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아, 네. 저 스포츠한국 모신정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야기들이 안녕하세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슈가 씨 목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또 진 씨도 구체적으로 얘기는 해주셨는데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그 인종이나 뭐 나이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팬층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온 부분들도 있겠지만 스스로 그렇게 긍정적인 것들을 그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근원은 또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긍정적인 영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랄까 되게 참 처음에는 되게 이게 되게 순수함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 7명이 전부 다 이제 그냥 음악에 하고 싶고 무대가 하고 싶고 이런 친구들이 7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그냥 사실 좀 길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힘들었던 기간들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기간 동안 되게 저희들을 다시금 이제 마음을 다잡고 또 시작하고 실패하고 시작하고 실패하고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또 저희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저희를 해주시는 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보답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진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풀어서 그리고 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영향력을 펼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나같이 다 동일하고 생각을 했었었고 또 회사랑 미팅을 할 때도 그런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런 좋은 영향력을 막 표출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희 앨범이랑 연계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특별한 팬분들을 만나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희의 긍정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팬분들한테 이제 긍정의 영향을 끼치지만 저희의 근원은 또 팬분들한테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게 다 팬분들이 응원해주고 그 사랑해주는 그 힘 때문에 결국 저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뭐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도 그래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었던 게 결국 다 팬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팬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종종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국 슈왕이 말한 것처럼 이게 되돌려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한테서 오로지 저희한테서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서로 긍정의 시너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긍정의 영향력. 자, 어디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네. 예.
아까부터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주셨었는데 드디어. 안녕하세요. 로라 비카입니다. BBC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orry, 안녕하세요. my Korean is very bad. I'd like to say that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your album. Thank you. I believe it's about to reach #1 in the United Kingdom. So well done. I've heard a lot from your fans about the issues you address in your music, like inequality. What issues matter to you, and what would you like to address next in your music lyrics?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해석해줘도 돼? 내가 예, 답할게. Okay, first of all, I love your Korean pronunciation, so please don't say that you're bad. And thank you for asking this important question. I think actually the last question we have asked was, what was the cause and what was the true inside thing that you guys could influence positively to fans all over the world? And I think it starts with recognizing the ironies. Like, if we got to pronounce, making another album, we should wake up. We should never go to bed, and we should wake up, and we should go to the recording studio. We should write the lyrics, practice the performances. Every good things require the struggles and like the sweat and the tears. And I think every issues and everything we trying to say is starting with recognizing the ironies and loving ourselves. I'm born here in Korea, Seoul, and you're born maybe in UK, and we're different. We look different, we speak different, and we think different. Even our gender's different. But so that's why we've been talking about the loving ourselves from 3 years ago. And this time now we start to talk about what's truly inside us. And I think to say that, we have to recognize all the ironies and all the bad things that we've had. And life is full of ironies. So I think what we want to address is all about the ironies, but we have to go. But we have to still live, and because the energy and all the things that we truly speak with all over the fans is really better than all the bad things we have inside. So that's one to be addressed from now on through this series called Map of the Soul. Thank you very much. 네, 뭔가 개운하네요. 예. 예, 그러면 먼저 질문을 통역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제 BTS는 앨범에서 불평등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다음 앨범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실 예정인가요? 그래서 답입니다. 저희가 앨범을 새로 만들 때마다 저희가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희가 음악을 만들 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가사를 쓰고 안무를 하는 이러한 모든 작업의 과정이 땀과 눈물과 고통을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사안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기자님께서는 영국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언어나 외모나 성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3년 전 저희의 러브 앨범의 중심 주제였고요. 그래서 이번 페르소나 앨범에서는 진정한 저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삶이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가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에너지를 갖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에너지와 팬들의 에너지가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나쁜 일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앨범에서 다룰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분이 계셨으면 이렇게 얼어 있지 않았죠. 예. 다른 외국에서 오신 기자님들도 충분히 다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준비하고 계시죠? 어디 계시죠? 예.
마이크 준비되셨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제가 안 보여서요. 네, 바로 여기 있군요. 예.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김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이번 앨범이 왜 핑크색으로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랑 좀 더 다른 특징, 뭐 예를 들어 더 힘들었다거나 아니면은 좀 인상적인 일화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앨범 내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었을 텐데 뭐 아마 뭐 스트레스 같은 것도 받으실 텐데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한 분당 하나의 질문만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예, 왜 핑크였는지도 네. 네, 저희 뭐 특히나 이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이제 페르소나 이 앨범 자체에서 특히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정말 뭐랄까 되게 일상에서 찾는 즐거움이라든지 그냥 전반적인 앨범 자체가 그렇게 전작들에 비해서 그렇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다른 일반적인 곡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무거운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곡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분위기를 좀 전환을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시리즈를 이어가는 첫 번째 좀 산뜻하게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일중 아나운서님 입고 계신 자켓처럼 되게 산뜻하잖아요. 그래서 핑크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인상적인 일화 저는 제이홉이 디오니소스 작업하면서 엄청 수정했던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난히 이번 작업이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랩으로 또 곡 작업으로 곡 메이킹으로 또 이렇게 서울에 올라온 케이스도 아니고 또 춤으로 시작해서 음악을 접한 케이스인데 이번에 그 고통을 조금 더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스펙트럼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었고 이번에 그리고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는 정말 20번 정도의 수정을 거쳐 나오는 뭔가 그런 멜로디라서 정말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의 곡의 그 내용과 주제에 걸맞는 그런 멜로디가 또 나오지 않았나 창작의 고통을 뭔가 느끼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앨범 내기 전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완성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뭔가 목적을 이뤘다라는 그런 성과에 대한 희열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앨범 관련해서 영감에 대한 얘기를 아까 RMC께서도 좀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RMC가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은 방탄소년단은 그 여러 작품들에게서 영감을 얻는 편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앨범 이외에 다른 작품, 그러니까 다른 앨범, 이전에 발표했던 앨범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서 좀 영감을 많이 얻으셨던 게 맞는지 궁금했고 그 2월달에 좀 언급이 됐던 그 윙스 피땀 눈물 요거 관련해서 뭐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영감과 관련하거나 그 보도가 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하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서 질문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네. 아마 그 여태까지 제가 냈었던 작품들에 대해서 계속 어떤 작품들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윙스 피땀 눈물은 특히나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사실 제가 그 윙스하고 피땀 눈물 언급했던 거는 그때 이제 뭐 문제가 됐던 내용에
그 뭐 표절인가 그 프랑스 작가분께서 언급하셨던 그 부분을 언급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질문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답변을 좀 듣고 싶은 부분 때문에 질문을 네. 드렸습니다.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희 회사 법무팀에서 그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의견, 저희 생각도 회사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이번에는 왼쪽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라고 하고요. 예, 왼쪽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벽 밤에 축하드리고요. 질문 좀 드리겠는데 그 좀 음악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 앨범의 뭐 주제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약간 저는 이렇게 뭐 악기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흐름 같은 게 그러니까 원래 좀 이렇게 전자음악 기반의 뭐 힙합 음악 기반의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방탄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되게 그런 기타 사운드라든가 아니면 뭐 RMC 노래에서도 되게 락킹한 분위기가 있고 디오니소스도 약간 좀 락킹한 분위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악기 배열이나 아니면 장르상으로 이번 앨범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색깔이 어떤 거였을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약간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인데 팬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이번 앨범 아우트로가 없다. 왜 항상 아우트로를 만드셨는데 왜 아우트로가 없느냐? 다음 앨범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특히 저희 저희 앨범을 들어보시면 사실 락킹한 사운드가 없지는 않았었어요. 뭐 여러 곡들에서 사실 다양한 장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 또 다행히도 저희 멤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앨범은 락킹한 음악도 있고 되게 올드스쿨 힙합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장르들을 잘 소화해내줘서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요. 특히 또 아우트로 관련해서는 글쎄요, 저희 앨범을 준비하면서 뭐 어떨 때는 스킷이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인트로드가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히든 트랙이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우트로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다음 앨범에는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되게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다음 앨범 또 다른 색다른 색깔, 색다른 모습, 색다른 구성으로 찾아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또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안 보여서요. 네, 받으셨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뉴스N의 황혜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그 신곡 가사를 봤는데 지금의 위치에서 겪는 부담감, 뭐 허탈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털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그늘까지 이야기한다는 게 흔한 행보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쓴 가사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감정들을 극복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 질문은 해외 언론에서 방탄소년단을 21세기 비틀즈라고 부르고 있기도 한데 뭐 방탄소년단은 비틀즈와 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담 허탈 늘 저희가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런 게 없이 해피하기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절대로 없는 것 같고 위치가 올라가면 분명히 키가 커지면 그늘이 길어지듯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화를 하나 예로 말씀드리자면 이 조명이 어느 날 되게 무섭더라고요. 너무 밝은 것 같고 너무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너무 무서웠어요. 조명의 무게라는 게. 저는 앞에 지금은 기자님들이 계시지만 보통 관객분들이 계신데 관객분들이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나는 조명이 너무 환해서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내 표정과 내 행동을 너무 밝은 곳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순간 저희의 올라간 위치와 겹쳐지면서 굉장히 무서웠고 제 가사에 썼던 것처럼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잃어보고 싶은 것들이 훨씬 많고, 아까 BBC 기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그 팬분들한테서 받는 에너지, 그리고 제가 드린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무게나 책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실 극복했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같이 안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훨씬 더 크고 소중해 라는 생각이 이 부담감과 책임을 눌러주면서 잘 밸런스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틀즈에 대한 비틀즈 선배님들 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렸던 존 레논의 전시도 갔다 올 정도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고요. 사실은 뭐 너무나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굉장히 겸허해지고 너무나 겸손해지는 마음입니다. 그냥 너무 황송한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BTS는 한국에서 열심히 잘하고 활동하고 있는 BTS니까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으로 열심히 나가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자님들이 정말 이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그럼 두 분 정도만 질문을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잡으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채널A의 이상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새 앨범 발매를 시작하셔서 이제 활동을 다시 하셔야 하는 입장이시지만 지금까지 쌓아오신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앨범이 발매되면서 동시에 뭐 빌보드, 영국, 일본 차트 1위를 석권을 하셨고 또 SNL에서 복귀를 하시는 만큼 전 세계에서 보내는 관심, 또 국내 언론들이 보내는 관심이 또 예전과 다른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뭐 부담감, 또 뭐 책임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금 발매와 동시에 쏟아지는 관심, 이에 대한 소감 같은 것들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도 사람이라 좋은 성적을 세웠다고 하면 너무나 기쁘고 저희끼리 자축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디서 어떤 기록이 있다더라, 어디서 어떤 성적을 세웠다더라 할 때 저희끼리 많이 기뻐하려고 합니다.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당장 다가오는 수치들이나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걸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늘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인터뷰에 대한 답변이 항상 밸런스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면 항상 이 조명이나 이런 무게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났다. 이제 더 잘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예를 들면 3개국에서 1위 했다고 우리가 세상을 마치 집어삼킨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항상 동시에 생각하면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좀 너무 빠져있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서 물론 온전히 즐기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정말 저희 그릇 이상의 것들을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그 물이 넘치지 않게 잘 서로 다독이고, 물론 처음에는 즐기면서 기뻐하기도 하면서 잘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선은 정말로, 그리고 너무나 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는 건, 사실 저희는 가수고 연예인인데 그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나 한없이 감사하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잘 이렇게 저희의 자양분으로 녹여서 그냥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저희 걸로 녹여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까 슈가 씨가 핑크색 그 이야기, 그 산뜻하게 출발해보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인지 이번 타이틀곡이 작은 씨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부드럽고 밝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전에도 타이틀곡은 완전한 힙합이라기보다는 댄스적인 게 들어가 있는 그 노래였지만, 조금 더 이번보다는 거칠고 조금 더 어두운 그런 분위기를 가졌다면,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밝아진 게 어두우면서 계속 밝음으로 가는 건지에 대한 좀 약간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지금 예견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그 질문 속에서 방탄소년단에게 힙합이란 어떤 것인가를 멤버들에게 묻고 싶고요. 질문을 한 개만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아까 13년 데뷔할 때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지민이 눈웃음 엄청 치던데 거기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이름 적혀 있는 조끼를 입고 막 나오고 그랬던 거 제가 기억하는. RM도 막 그 파인애플 머리인가요? 뭐 이런 거. 정국이는 완전 애기 같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좀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믹스테이프 발매 계획은 세 사람이 지금 냈는데 지금까지 거의 완전히 뭐 솔로 활동 같이 막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런 다른 계획은 없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힙합이란, 참 힙합은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우스 프롱스에서 파티로 시작해서 MC들이 중간에 춤을 추다가 브레이크를 넣고 거기다가 랩을 넣기 한두 마디씩 호응을 돋구는 그런 후렴을 넣으면서 힙 앤 합 이렇게 춤출 수 있게 굉장히 사실 작은 파티에서 시작된 문화고, 음악으로서의 힙합, 문화로서의 힙합, 정신으로서의 힙합, 굉장히 사랑이라는 말처럼 굉장히 다양한 표정과 언어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저희가 힙합이 어떻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에게 힙합이라는 것은 그냥 저희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계속 듣고 서로 보컬 친구들도 그 음악을 들었었고요. 그 랩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냥 저희가 사랑하고 아껴온 장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들은 우리 다른 친구들이 지민 씨가 유독 과거 영상 아까 보면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 원망스럽다. 왜 저때 나를 말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가끔씩 과거 영상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이거인 것 같아요. 저는 과거 영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희가 이제 첫 데뷔를 했을 때 첫 녹화를 할 때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이렇게 녹화를 하면 앞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미집 카메라 옆에서 저희 첫 데뷔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희를 아시는 분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주셨던 그 많지 않았던 우리 팬 여러분들이 참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뭔가 굉장히 많아진 우리 팬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 영상을 보면. 그리고 지우고 싶은 과거도 조금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믹스테이프 관련해서는 사실 뭐 어떠한 것도 계획돼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뭐 각자 곡 작업들은 다들 하고 있고 가사도 다들 쓰고 있고 이게 앨범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제가 뭐 따로 믹스테이프로 낼지 그런 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돼가지고 지금 당장 뭘 발매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거는 없고 저는 계속해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친구들도 다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믹스테이프라는 게 저희가 계획하고 예를 들면 뭐 순서대로 우리가 이때 누군가의 믹스테이프를 내자, 이건 뭐 솔로다 이렇게 해서 내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작업실이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4명의 친구들밖에 없는데 다른 3명의 친구들도 곡 프로듀싱을 시작한다면 작업실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냈는데 제가 냈을 때도 제가 직접 다 해서 가져가서 제가 이걸 내고 싶은데 좀 시기를
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감수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퀄리티가 안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런 회사 내의 심사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 믹스테이프를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진심으로 팬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직 그 혼자서 믹스테이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요. 네,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간 보컬 멤버도 믹스테이프를 낼 날이 오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우리 기자님께? 네,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또 새로운 기자간담회의 약간 도전으로서 많은 기자님들을 맡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제가 이번 타이틀인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서도 날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기자님들이 써주시는 많은 단어들과 기사들이 저의 날개의 일부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날개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달아주신 만큼 앞으로 멋있게 열심히 날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coming very much.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자, 앨범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대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컴백 기자 끝까지 자리 내주신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